일단은 오늘 수업 진행하는 전체적인 걸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목공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그 활동,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나무를 자르고, 샌딩을 하고, 뭐 구멍을 뚫고, 예를 들면, 그런 주제들에 필요한 그 공부들을 좀 나누어 보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선생님들이 혹시나 수업하시거나 아니면 목공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필요할 때, 어떤 것이 좋은지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 목공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크게 한번 분류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첫째는 커팅, 나무를 자르는 거가 되겠죠. 뭐 켜거나 자르거나 혹은 뭐 곡선 가공도 그에 준하는 이야기고요. 플래닝이라고 해서 나무를 두께나 폭에 맞게 마름질을 하는 거,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쉐이핑하고 트리밍이 되는데, 그 쉐이핑하고 트리밍은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 쉐이핑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가구 다리나 이런 거를 가공을 할 때 어떤 지그에 루터나 스핀들 몰더나 이런 데다가 지그를 대고 나무를 가공을 하면 일정한 모양으로 깎을 수가 있겠죠. 루터도 이것도 가능은 한데, 루터나 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깎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면, 뭐, 판재나 각재의 끝단면에 라운딩, 뭐, 문양색이고 하는 것들, 뭐, 그 정도의 작업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목공방이나 아니면 카페들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씩, 카빙, 조각하는 거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반입체나 입체를 포함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수공구를 쓰게 되면 연말을 하는 샤프닝 관련된 거. 그게 이제 전동 공구가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버닝, 나무 그을려서 버닝화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무를 그 결합할 때 전동 공구로 만드는 거. 사실은 실제로는 조인팅 할 때 쓰는 도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전동 공구로 된 것은. 그래서 크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려진 게 비스켓 조이너, 그 다음에 목심을 활용하는 듀얼 조이너, 그 다음에 테넌핀을 사용하는 도미노, 그 세 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조인팅 관련 전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에 따른 전동 공구 선택 및 사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커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그 수공구나 장비가 아니고 전동 공구로 관련된 작업을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첫 번째 이제 가장 편하고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게 플런지소. 플런지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어떤 공구 명칭이라기보다는 실제는 지금은 이게 그 뭐 플런지소 그런 고유명사처럼 되는데, 실제는 어떻게 보면 이건 소플러서 원형톱의 한 종류고요. 톱날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경첩 달린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형식이죠. 그래서 사용하시기에도 좀 편하고 큰 장비 없이도 뭐 판재 혹은 뭐 상황에 따른 각재도 작업은 가능한데, 어쨌든 플런지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패널 가공이죠. 합판. 두께가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최대 규격이 한 75mm까지 가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한 55mm 정도 커팅 할 수 있는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학교에서 보통 큰 기계가 없이 아이들하고 작업을 하거나 뭐 그 재료를 좀 뭐랄까요,
해놓거나 할 때, 쓸게 괜찮은 도구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대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밑에 가이드 레일이 옆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얹어서 하면 뭐 치수나 이렇게 좀 정확하게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자동 플런지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밑에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한 회사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상품을 홍보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동 플런지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옆에 URL이 있으니까 혹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동영상이 나와 있는데요. 어, 일반 프런지소 같은 경우에 레일 위에 톱을 얹고 사용자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나무를 절단하는 그 길이까지. 근데 자동 프런지소 같은 경우에는 나무 위에 플런지소를 얹어 두고 스위치를 온하면 얘가 자동으로 톱이 갔다가 와서 커팅이 끝나요. 그러니까 초심자들이 쓰기에 좀 굉장히 편하겠죠. SS 3100 SE. Das 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학교에서 만약에 이 목공을 담당하는데, 남자 선생님이 없고 여선생님이다. 근데 내가 뭐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을 할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 큰 판자 같은 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다고 하면 뭐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일반 보통 우리 테이블소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테이블소는 내가 나무 위에 큰 합판을 얹고 손으로 다 밀어야 되잖아요. 그죠?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소개차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원형 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보통 시중에 있는 원형 톱, 보통 전통적으로 보는 뭐 전동용 톱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 맨 위에 있는 플런지소하고 밑에 있는 원형 톱하고 그럼 차이가 뭐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어, 둘 다 하는 작업은 다 할 수는 있어요. 플런지소가 하는 작업을 원형 톱이 할 수도 있고 원형 톱이 하는 작업을 플런지소가 할 수는 있는데, 어, 원형 톱 같은 경우에는 판재보다는 각재, 집을 지을 때 구조재 있죠? 각재 같은 걸 자르고 켜는데 좀 더 편리하게 기계에 디자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외관적으로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원형톱 같은 경우에는 옆에 톱날 부위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톱날이 돌아가는 게 보이고요. 플런지소 같은 경우에 아예 다 밀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현장에서 이제 작업 빈도에 따라 틀릴 때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가구 작업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 원형톱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한번 보면은 각도 절단기, 아마 선생님들 목공 수업 하시면 학교에 다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뭐 크든 작든 브랜드를 불문하고, 그 앵글 커터 각도 절단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건 이 형태가 아니고 그 레이암소라 그래서 밑에 손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위에 달려있는 장비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게 포터블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가볍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현장을 매일 이렇게 가셔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가벼운 건 아니죠. 근데 뭐 학교처럼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두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진 않은데, 근데 그 생각보다 커팅기가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은 뭐 선생님들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밑에 정반하고 받침되는 부분이 있고 위에서 날이 내려와서 자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킥백이 생기거나 뭐 이럴 개연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얘를 만약에 45도로 각도 커팅을 하려게 되면 날이 그 작업자의 손 가까이로 바짝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90도만 자를 땐 편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금 주의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각도 커팅기를 쓰실 때는 작은 부재 자를 때는 그거 자르려고 욕심을 안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테이블 소. 지금 요거는 마테사에서 나온 거고요. 지금 다리가 접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형태로 나온 거고, 아마 학교에서는 제가 선생님들 뭐 학교 그, 그 컨설팅 하거나 아니면 뭐 수업하거나 이렇게 다녀보면, 뭐 주물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목공 수업하는 목공실이 있었다고 하면, 어, 그 장비성에 관한 큰 것들, 기가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하고 체험하고 뭐 하는 수업 정도면 포탑을 형태도 나쁘지는 않겠다. 대신 이제 큰 자재를 자르는 데는 조금 불편함이 따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권해준다면 포터블 형태의 톱이 있고 플런지소나 서큘러소 같은 걸 하나 마련을 하셔서 크게 필요한 것들은 좀 절단을 해서 테이블소에 올려서 작업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굳이 일선 그 중학교 목공실 가보면 생각보다 공간이 크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큰 주무령을 갖다 놓기도 힘들고, 또 산상 전기가 안 나오면 전기 공사도 또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사실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포토블이 좋은데,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뭐 브랜드들이 꽤 있죠. 목공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다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가격은 좀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작업용 도구 치고는. 근데 기능이 조금 기능이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금액적으로 학교에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시다면 조금 품질이 되는 걸 좀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학교에서는 이걸 한번 사면 뭐 1년 이후에는 쓰고 그만두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처음에 구매하실 때 조금 기능이나 아니면 내구도나 이런 거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괜찮은 걸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액세서리하고 종류. 그 처음에 이런 목공을 시작을 하면은 그 도구, 지금 보면 이제 톱류, 판재하고 각재 자르는 거, 거기에 대한 거에 공통된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 물론 뭐 각각의 모델마다 들어가는 모델 보도는 틀릴 거고요. 브랜드도 틀릴 텐데, 제가 이렇게 액세서리 특징 및 종류 이렇게 분류해 드린 거는 요 위에 제가 말씀드린 뭐 플런지소, 원형톱, 각도 절단기, 테이블톱이라는 거를 많이 쓰신다고 하면, 공통적으로 액세서리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알아본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크게 보면은 톱날류 같은 경우에 이제 목공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로그 목재 순수 원목을 작업을 한다고 하면 켜기하고 자르기라는 두 가지 톱날 형태가 있겠죠. 물론 뭐 곱게 자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켜기, 자르기 이렇게 구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 소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목재, 플라스틱, 금속, 복합 목재라고 하는 거는 코팅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학교 가면 컴퓨터 책상 같은 경우에 멜라민판이나 아니면 혹은 산업에 쓰는 거면 뭐 알루미늄이 됐던 기타 플라스틱이 됐던 이런 게 코팅된 걸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규격은 기본적으로 톱날 전체의 크기하고 아바 규격을 가장 기본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톱날 지름이 뭐 250mm다. 그 다음에 톱날 아버라 그러는데, 아버가 뭐냐면 그 톱날 중간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이 그 기기에 장착하는 그 부분이에요. 나사를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하겠죠. 그 규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크게 국내에서 보면 전동 구간 세 가지, 뭐 작은 거는 조금 작기는 한데요. 크게 보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미리 기준으로 된 거는 20mm 또는 30mm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직수입한 뭐 미국 본부나 이런 건 인치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밑에 보면 톱날에 보면은 규격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게 뭔지를 읽을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규격 표기법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근데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지금 보면 톱날의 지름, 글씨가 틀렸네요. 톱몸의 두께, 톱날의 두께, 아보의 규격, 톱니의 숫자, 톱니의 형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예지라고 읽어드리면 톱날의 전체 지름은 168. 그래서 톱날의 지름이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톱몸, 판 있죠, 판. 톱날이 되는 그 넓은 판. 톱날이 붙어 있는 판. 그게 한 1.2. 그 다음에 톱날의 두께. 그러니까 나무를 깎았을 때 틈이 생길 거 아닙니까? 톱으로 딱 자르면 그걸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게 1.8. 그게 당연히 톱몸보다는 톱날의 두께가 넓어야 나무가 끼지 않겠죠. 그 다음에 아바 규격은 20mm. 그 다음에 Z라고 표기한 거는 이빨 숫자. Z24 이렇게 되면 톱날이 24개짜리다. 그 다음에 WZ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조금씩 표기한 게 틀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펠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혼용 음용날이라고 하죠. 그거를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여기에서 크게 범주는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톱을 사게 되면 내가 나중에 학교에서 소모품으로 톱날을 주문할 때 얼마인지 확인하지라고 했을 때 톱몸에 이렇게 표기된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보고 보시고 주문하시면 인터넷에서 꼭 그 회사 브랜드가 아니라도 좀 저렴하거나 혹은 뭐 다른 브랜드께 더 괜찮은 게 있다 하면 그거를 사용해 주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곡선 가공하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곡선 가공을 한다고 하면 뭐 대부분 이제 자르기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의 기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소, 그 다음에 스크롤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스크롤소도 전동화돼서 작은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주머니 형태로 해서 큰 것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전동 관련된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직소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선생님들 설명을 안 드려도 학교에서 아마 뭐 일반적으로 써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직소 같은 경우에는 날 있잖아요. 금속 끼는 날 자체가 브랜드를 불문하고 우리 보통 자동차 타이어를 바꿔 끼면 브랜드가 달라도 다르게 장착이 되죠. 인치 규격만 맞으면 그것처럼 다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쉽게 사서 쓰시면 쉽게 뭐 예를 들면 가까운 철물점 가셔서 날을 사셔도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그 선생님들이 직소 날을 그냥 보통 이제 기계를 사면 딸려오는 날 있죠? 기본적으로 주는 몇 개 된, 뭐 한 서너 개 될까요? 그 날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게, 조금 공부 전문으로 판매하거나 하는 사이트 가서 보시면, 찾아서 한번 보시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날이. 그러니까 뭐, 목재를 자를 거냐, 금속을 자를 거냐, 복합 소재를 자를 거냐, 뭐 나무도 합판을 자를 거냐, 그 다음에 뭐 톱날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톱날이 직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써보셨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날이 비늘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나무를 깎게 되잖아요. 회전방향이 밑에서 위로. 근데 그 비늘이 명날로 된 것도 있어요. 비늘이 거꾸로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꽉 눌러주면서 자르는 그런 톱날도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코팅된 합판 같은 거를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될 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예를 든다면 아파트 현장에서 뭐 벽 같은데 합판을 딱 공사 시공을 다 해놨어. 근데 그걸 내가
직소로 어떻게 좀 뚫어내거나 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직소날로 하면 다 뜯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역날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소날을 자세히 보시면 일반 그냥 고명으로 나오는 직소날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조금 몇 가지 날을 보시면 날이 정날이라고 하더라도 기계하고 장착되는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있는 날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역날로 되어 있고 밑에는 비늘이 두 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톱니의 형태 보면 역날, 정날, 복합날 이게 섞인 날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학교 같은 데 가보면 선생님들이 쓰시는 날들이 그냥 일반 그냥 합한 막 쓰는 톱날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들하고 뭐 도마를 만든다든가 할 때 그 직소 갖고 해야 된다고 하면 길이가 좀 짧고 좀 그런 날들을 좀 선택해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선생님들이 톱날을 사려고 하면 그냥 뭐 길이 얼마 많네 이렇게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 보통 그 회사마다 좀 표기한 게 많이 틀려요. 공구가 특성상.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톱니의 두께, 그 다음에 톱날의 길이, 그 다음에 톱니, 날이 있죠. 톱날 이빨, 그거의 숫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뭐 규격 표기법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사진에 있는 거는 보시사의 거를 제가 사용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톱니의 두께. 그러니까 얘들의 톱니의 두께라고 하는 건 나무를 깎았을 때 톱날이 아니고 톱니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깎았을 때 깎이는 그 두께폭. 그게 1.7. 그 다음에 톱날의 길이는 75mm. 그 다음에 톱니의 숫자는 64.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여기 톱날의 규격을 얘기를 할 때 공업 요걸 조금 세분화하면 톱날하고의 1인치 있죠, 1인치. 거리 1인치에 그 안에 톱날이 몇 개가 들어있냐. 그걸 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피치가 얼마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체 내가 말한 요 75mm라는 거에 톱날이 몇 개 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다음은 직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죠? 두껍고 조금 러프한 거를 자를 때 쓴다면 스크롤소 같은 경우는 조금 고운 거겠죠. 보통 학생들이 많이 하는 뭐 퍼즐 만들기 하거나 아니면 작은 뭐 패턴 문양 따거나 할 때 많이 쓰는 거고요. 아마 학생들이 처음에 목공 체험을 하거나 목공 수업을 할 때 아마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쉽게 접근하고 또 크게 뭐 다칠 일이 없는, 뭐 아예 안 다친다 이렇게 보긴 그런데 그래도 뭐 약간 베는 정도지 큰 사고가 나거나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스크롤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사진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긴 좀 그렇고요. 날이 아래 위에 잡혀 있고 이게 움직이는 게 약간 피스톤식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 나무를 절단할 때 조금 도움은 됩니다. 훨씬 더 나무가 좀 덜 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금액이 조금 되죠. 그 다음에 뭐 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날도 보면은 뭐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가서 보면 어, 날을 그냥 한 가지 형태만 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선생님들 탓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시중에 전문적으로 직소 날이 조금 다양하게 사실은 안 나와요. 그래서 뭐 보면은 아주 세공용 자개 혹은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러프한 뭐 몇 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문가요? 그 정확한 호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꽈배기처럼 꼬인 거, 그 다음에 위아래 핀으로 되어 있어서 위아래에서 뭐 핀형으로 이렇게 걸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마다 제가 알기로는 장착할 수 있는 톱날이 조금씩
그 제한이 있는 것도 있고 혼용이 가능한 것도 있고 아마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톱날은 조금 저기 해줬으면 조금 뭐랄까 상황에 맞춰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일선 학교 가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가장 뭐 점검이랄 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방문해 수업도 해보고 하면 실제로는 좀 많이 고장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텐션 같은 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직, 직소의 날 텐션을 조금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손으로 악기 현을 튕길 때 그렇게 살짝 튕겼을 때 맑은 소리가 날 정도로 텐션을 조정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야 그 나무가 훅이 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깍 잘라낼 때 그런 게 훅도 덜 생기고 좀 쉽게 나가니까요. 그 텐션을 조금 강하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자영하시다 정 뻑뻑하거나 갑자기 두꺼운 나무를 쓰거나 혹은 뭐 송진이 많은 나무를 쓸 때는 우리 보통 집에서 쓰는 초 있잖아요. 초를 그 직소 날에 조금 이렇게 작동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안에 그 촌농이 묻겠죠. 그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거는 밴드소. 아까 그 직소, 스크롤소, 밴드소인데 밴드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직소하고 스크롤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판재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거를 뭐 고리 형태 같은 거 예를 든다면 그런 것도 가공이 가능하다 하면 밴드소는 그거는 안 되고 예를 들면 그 조금 두께감이 있는 뭐 판재나 각재를 켜거나 자르거나 혹은 어떤 뭐 비정형의 나무를 뭐 곡선으로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고요. 날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목재, 플라스틱, 금속, 복합 판넬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밴드소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이 거기 보면 밴드소 각각의 기계를 보시면 날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제가 예시로 드려놨는데 어, 각 전동공구의 규격, 길이에 따른 달리함, 그 다음에 상부 힐과 하부 힐을 두르는 외경의 치수값, 그러니까 최소에서 최대 이렇게 되냐면 예를 들면 750에서 11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범주 내에 들어가는 날이어야지 해당 기계에 장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밴드 써보면 밑에 모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휠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휠이 아래 위로 이렇게 뺑글 돌려서 하나의 밴드 이게 띠로 된 톱날이 걸리는데 그걸 외주 길이를 쟀을 때 750에서 1114 내외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왜 단일 치수가 아니고 뭐 얼마에서 얼마까지라고 나와 있냐면 밴드소 날이라고 하는 거는 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잘라서 붙이고 잘라서 붙여서 계속 좀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짧아지다가 750이라는 치수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장착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선생님들이 쓰다가 보면 굳이 정품이 아니더라도 그 1톤 날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저희는 왜, 뭐, 750에서 1410이니까, 최소한, 그 뭐, 1410, 1140, 거기에 맞추거나, 그거보다 조금 작게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 줄다 보면, 750, 부엌대감이 못 쓰게 되니까요. 거기서 맞추면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날 자체도,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거는, 뭐, 목재, 플라스틱, 금속용이 다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목공용도 밴드소 날인데 카바이트 팁, 촉용 날이 붙어 있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딱딱한 나무를 작업한다 그러면 뭐 그런 거를 사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톱날의 그 규격 길이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일단 길이는 기본 포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피치
여기 보면 예시에 뭐 1114에 12.5에 0.5에 3P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톱날 길이가 1140에 톱날의 너비는 12.5. 그 다음에 톱날의 두께는 0.5mm. 그 다음에 3P라고 하는 건 피치당 이빨이 3개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1인치 안에 톱날이 3개 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써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거친 날이겠죠. 그래서 P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빨이 많으니까 조금 곱게 나가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도중에 선생님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자, 그 다음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장 뭐 많이 쓴다고 봐야 되겠죠. 자주 쓰고 목공을 시작할 때부터 목공을 끝낼 때까지 누구나 동일하게 다 쓰시는 거고 샌딩기입니다. 샌딩기는 크게 보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샌딩기가 보통 학교에 있는 게 시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에서 전동공구가 많이 들어오니까요. 뭐 몇 인치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뭐 판자 쓰고 원형 샌딩기 보통 하면 그게 5인치 아니면 6인치일 거예요. 선생님들이 보통 쓰시는 게 뭐 더 작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도 크기고요. 지름이 한 150mm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샌딩기가 크게 보면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외관적으로 보시면 밑에 패드, 샌딩 사포가 붙는 게 원형인 샌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이 있는 샌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작업하는데 목적성은 같은데 얘가 조금 특징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샌딩기를 구매하시거나 하실 때 얘가 뭐 어떤 거지라고 할 때 선생님들이 그냥 잘 갈리겠지 이게 아니라 얘들이 판매할 때 나와 있는 뭐 기호나 숫자나 얘들의 설명을 보고 얘가 어떤 기능이 있구나 그걸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원형 원형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전거나 뭐 자동차처럼 휠 축의 중심에 대해서 그냥 휠이 그냥 정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도는 거가 되겠죠. 보통 이제 보통 왜 철공용 아저씨들이 쇠자를 때 쓰는 그라인더 뭐 거기다가 사포를 끼워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전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샌딩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시중에 있는 샌딩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축에 있는데 그게 정방향으로 회전은 하기는 하는데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얘가 패턴이 지나간 자리를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보통 크라운 문양이 있죠.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크라운 문양처럼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샌딩 작업을 했을 때 이게 같은 선으로 계속하면 사람 눈에 더 잘 띄거든요. 그래서 얘가 선을 같은 방향으로 계속 안 고 다른 방향으로 계속 돌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싱글 액션, 뭐 듀얼 액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는 싱글 액션.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뭐 브랜드를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패스툴이나 약간 고가에 나오는 샌딩기들은 대부분 다 듀얼 액션이고요. 거기에서 한 가지 더 기능이 있는 거는 손을 가볍게 그냥 샌딩기를 크게 누르지 않으면 부드럽게 샌딩이 되는 거고 조금 더 이렇게 누르면 손에 압을 줘서 누르게 되면 보통 그라인딩 모드라고 해서 조금 더 러프하게 깎는 그런 모드가 있는 샌딩기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원형 샌딩기 같은 경우에는 듀얼 액션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각 샌더 같은 경우에 패드가 돌지는 못하죠. 뱅글뱅글 보면 사각 형태가 돌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전후 좌우로 그냥 진동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진동만 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형 샌딩기 같은 경우에는
러프한 면을 깎아서 곱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샌딩이 조금 유리하다고 하면, 사각 샌딩이 같은 경우에 언제 좋으냐면,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큰 테이블을 만들었어. 테이블을 만들어 도장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도장면 자체를 또 샌딩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두 가지를 다 쓰시는 게 좋고, 근데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보통 사각보다는 원형 샌딩을 많이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거에 조금 놓친 게 있는데, 샌딩기에서 보면은 뭐 이게 3, 5 이렇게 또 뭐 설명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패드가 좌우로 떨리는 진동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금속 쪽이나 자동차 도장이나 이런 데는 보통 진동 3짜리를 많이 쓰고요. 목공 쪽에 3짜리 쓰는 선생님들이 쓰실 때 이제 실사용자들이 써보면 이게 뭐 갈리는지 안 갈리는지 느낌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보통 목재 쪽은 그 좌우 진동폭 5짜리를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일선 학교나 아니면 개인 뭐 목공방 혹은 뭐 이런 데를 가서 보면 패드를 잘 안 가셔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막 그때그때 자주 가라 이거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패드를 다양하게 쓰면 그만큼 작업의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뭐 단체 수업의 특성상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나와 있는 패드 그냥 그대로 쓰고 이러는데 그래도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샌딩 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환식이죠.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교환하는 건데 그럼 언제 교환하냐? 첫째, 밑에 벨크로 사포가 잘 붙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얘가 돌았을 때 진동이 좀 심하게 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렇게 너무 세게 눌렀다든가 아니면 보관할 때 잘못하셔갖고 밑에 얘가 평형이 깨졌어. 그래서 샌딩을 쓰면 막 진동이 너무 생겨요. 그러면 단순히 이게 진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샌딩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교환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교환을 할 때는 뭐에 유의해서 교환을 하셔야 되냐? 첫째는 패드의 딱딱하게 달라서 패드의 종류가 나눕니다. 보통은 소프트, 미디엄, 하드 이렇게 돼요. 보통은 세 가지 정도 레벨이 되는 것 같고요. 뭐 브랜드에 따라서 뭐 소프트하고 하드만 판매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보시면 그냥 처음에 하드를 끼워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소프트 패드를 많이 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언제 미디엄을 쓰고 언제 소프트를 쓰고 언제 하드를 쓰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소프트 패드 같은 경우에는 표면의 굴곡을 그냥 타고 넘어가요. 쉽게 말해 굴곡을 못 깎는다는 소리예요. 패드가 약간 소프트하니까 어떤 굴곡이 있을 때 사포가 패드가 지나가면 그 굴곡을 타고 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뭐 원목을 하나 샀는데 그거를 조금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샌딩을 해서 올라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하드 패드를 끼워서 작업을 하시면 나무가 트지거나 이런 끔 같은 걸 좀 빨리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곱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굴곡이 있다. 라운드가 졌다 했을 때 하드형으로 하게 되면 그 라운드를 깎아버려요. 그럴 때는 굉장히 소프트한 거 쓰셔야 되고 근데 그것도 조금 굴곡이 크다. 그러면 중간에 패드 밑에 보면 인터페이스 패드라고 되어 있는데 패드에다가 중간에 스펀지 패드를 다시 붙여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사포를 붙여서 쓰시면 돼요.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사마다 혼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사포의 크기, 그 다음에 밑에 사포에 보면 구멍 빵빵빵빵 뚫려 있잖아요. 그죠? 그 숫자에 맞춰서 사포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사포는 선생님들 보통 몇 방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말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냥 입도가 얼마 정도 되냐. 그래서 뭐 입도가 160이라 그러면 뭐 가로 세로 1cm 규격 안에 입자의 숫자가 한 160개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뭐 사포 몇 홀짜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홀이라고 하는 거는 사포를 샌딩했을 때 그 사포 가루를 빨아들이는 그 구멍의 숫자를 몇 홀, 몇 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포가 보면 시중에서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몇 톨 몇 톨 쓰이는 그런 사포도 있지만 그냥 그게 자체가 전체 쉽게 말하면 그물 같은 망 같은 망사사포도 있어요. 그래서 망사사포는 뭐가 좋냐면 내가 샌딩을 할 때 샌딩 스크래치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내가 샌딩에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망사사포를 쓰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망사사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단점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어, 아주 고방수, 그러니까 아주 높은 입도의 사포는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목재를 기준하면 망사사포는 한 320번이 다음 맥시멈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보통 뭐 320번 정도면 선생님들이 도장하기 바로 전 작업은 다 가능하니까 망사사포 써보시는 것도 한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네요. 자, 그 다음은 뭐 구멍 뚫는 드릴링, 드릴에 관련된 거고요. 드릴은 크게 보면 선생님, 보통 우리 나사못을 쪼거나 구멍 뚫는 그런 그냥 회전만 하는 게 있고, 그냥 선생님들 보통 말은 이제 임팩트 드릴, 그냥 좌우로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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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끊어쳐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대부분 보면 크게 보면 뭐 충전용하고 뭐 그다음에 전동 이랬는데 요즘은 전기식은 잘 안 쓰죠. 아주 고출력 아니고서야. 그래서 보통 뭐 충전식 쓰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수업할 때 굳이 크게 뭐 고가의 드릴이 필요할까 싶기는 하네요. 그냥 뭐 학교 입선해서 쓰는 거야. 뭐 체험해서 쓰는 작은 나사 뭐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거 쓰시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 어떤 데 가서 보니까 드릴 날을 이렇게 단체 구매할 때 이게 납품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뭐 다른 과에서 있는 걸 이렇게 갖다 와서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목공용 드릴이 아니라 철제 날 갖고 구멍 뚫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목공용 드릴 비트가 특별하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이렇게 브레이드 포인트라고 해서 G이빨처럼 삼지창처럼 이렇게 이빨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형태로 쓰셔야 드릴날이 나무를 처음에 이렇게 딱 뚫고 들어갈 때 나무를 그 위로 착가미가 위로 팍 안 올라오고 밑으로 안으면서 들어가요. 닦으면서. 그래서 목공용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드 포인트로 쓰시면 되고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뭐 톱날 연마 맡기거나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 학교에 굴러다니는 뭐 철공용 드릴 날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같이 보내서 목공용으로 연마해 주세요 하면 그 연마한 데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버리지 마시고 활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보면 일반적으로 까만색으로 보이는 날 같은 경우에는 뭐 탄소광, 약간 은색으로 보이는 게 뭐 고속도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선생님들 뭐 아주 하드우드 작업하지 않으시면 굳이 뭐 고속도광으로 된 하이스로 된 그런 재질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드릴 날은 처음에 몇 미리짜리야 몇 미리짜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톱날의 지름 파이 굵기를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 10mm짜리 줘 그러면 보통 지름 구멍을 뚫을 때 10mm를 뚫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길이는 따로 보통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통 뭐 카운터 싱크 접시머리 뚫는 거, 그 다음에 뭐 퍼스널 비트 이렇게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뭐 플래닝 이렇게 이제 나무 깎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뭐 일선학교에서 많이 깎지는 않는데 그래도 선생님들 그 큰 장비 없더라도 전동 공구 정도는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맨 위에 있는 뭐 일렉트로닉 플래너 이거는 그냥 한 면만 작업자가 들고 다니면서 깎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건 밑에 자동 대패하고 수압 대패 플래너하고 조인트 플래너 두 개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서 있는 거는 뭐 브랜드는 뭐 크게 개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규격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 번을 깎았을 때 최대한 가공이 가능한 폭
예를 들어 자동 대표에 넣었는데 뭐 300ml짜리 가능해. 혹은 뭐 500ml짜리 가능해. 그걸 대부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 인치짜리 혹은 몇 ml짜리 그러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규격이라는 게 거기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시면 되고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선생님? 보면 그 처음에 선생님들이 구매하실 때 그냥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그 기계 관리하는 게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죠? 막 굉장히 번거롭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거는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연마형으로 된 것보다는 일회용, 터사나 헬컬류를 사실 제가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는 터사 방식이고요. 쉽게 말하면 면도칼 날처럼 길게 하나 새로 끼고 쓰다가 이빨 빠지면 돌려 쓰고 두 번 썼다 그러면 빼버리고 그냥 다시 끼는 방식이니까 가장 간단한 거는 터사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헤리컬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날 자체가 뭐 한 새끼손톱만 할까요? 그 사각형으로 이렇게 분절 형태로 다 돼 있어서 전체가 이제 다 분절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한 4번 정도 돌려 쓰고 버리는 건데 그 생각보다 헬리컬 커터가 좋기도 하지만 불편한 게 이게 교환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날을 돌리고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시간 지나고 나이 먹으면 이게 하나 막 나사 망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액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터 사용이 조금 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뭐 전동 대패류 관련된 거를 혹은 장비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매를 하거나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터사 브레이드가 더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럼 어떤 게 기능이 좋다 이 기능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실제로 깎아보면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터사도 일반 스틸 버전이 있고요. 그 HS 버전으로 날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나무를 깎아 봤을 때는 실제로 보면 터사가 날이 그 터사날 컨디션이 최상일 때 서로 다 최상일 때 또 봤을 때는 터사가 가장 깨끗하게 나갑니다. 그 헤리컬은 구조상 헤리컬이라고 하는 거는 고품질 마무리도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아주 큰 회사에서 대량으로 막 할 때, 그리고 날의 규격이 클 때, 예를 들면 보통 한 500mm 정도를 미는 뭐 자동이나 수압 정도의 날을 작은 이가 나갔다고 했을 때 그걸 연마를 하거나 교환을 하려면 유지 비용이 너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헤리컬 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터사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쉐이핑하고 트리밍 이렇게는 뭐 나왔는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같지만 하는 일이 조금 다를 수 있는 트리머하고 뭐 고속 루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일선 목공 교육하는 현장에서는 트리머 그러면 뭐 합판 홈파고 그 다음에 끝면 라운딩 돌리는 정도 그 패턴 같은 작업 뭐 그 정도라고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루타 같은 경우에는 뭐 하시는 그 수업 자체 내용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루타 테이블에 대용으로 쓰시는 경우는 제가 간혹 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루타 같은 경우에는 쉐이핑이라 그래서 어떤 패턴을 복사하는 작업을 가장 많이 하죠. 핸드 루타로. 그래서 사실 실제로 학생들하고 작업하는 데는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뭐 교보제를 만드신다든가 선생님들 작업하실 때는 아마 트리머보다는 루터가 사실은 효용성이 많습니다. 장부 구멍도 파고 턱도 따고 라운드 치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 그 우드워킹 잡지나 그쪽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면 목 공방에서 가지고 있는 도구들 중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1첫 번째가 클램프고 그 다음에 루터예요. 다양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고 지그로 만들어서 사용하기에 가구를 만든다고 하면 그때 참 유행한 게 생각보다 루터입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루타 날몰 같은 경우에는
그 트리머나 루터에 장착이 되어 있는 콜렛 규격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콜렛이라고 하는 것은 날분을 놓고 너트를 잠그면 꽉 무는 부분 그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주름져 있는 것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 규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트리머는 보통 6mm가 뭐 거의 표준이다시피 하고요. 루터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따라서 보통 한 대중소 이렇게 시중에 한 3가지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트리머 비트도 물려요. 콜렛이 작은 게 또 별도로 옵션으로 붙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고속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 루타 트리머나 루타 비트 보면 날물 말고 밑에 뒤에 세로 일자로 쭉 나오는 그 부분을 샹크라고 해요. 그래서 샹크랑 콜렛 규격이 매칭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속 루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6mm 트리머 날도 가능하고요. 80, 12 뭐 이렇게 쭉 그렇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하실 때 생각보다 시중에 그 인치 뭐 몇 분의 몇 인치 이렇게 나와 있는 날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루타의 콜렛이 인치인 건지 미리인 건지. 근데 사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인치하고 미리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넣고 그냥 적당히 꽉 잠기면 잠기기는 잠겨요. 손으로 이렇게 돌려봐도 까딱까딱 거리지도 않을 정도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나무를 깎아보면 날이 풀리죠. 튕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꼭 그거는 좀 확인하셔라. 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쓰시면서 제가 다니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들은 패턴 비트 이렇게 크리머나 루타 비트 끝에 뭐 헤드 쪽에 이렇게 베어링 붙어 있잖아요. 그죠? 베어링이 붙어 있는데 대부분 가서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이 베어링이 타 있는 것 같아요. 베어링이 쉽게 말하면 좀 맛이 갔어. 그래서 평소에 쓰시고 조금 오일을 좀 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기계유 사셔갖고 조금 베어링에 적셔놓고 쓰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작업을 하다가 베어링이 쑥 빠져요. 그러면 내가 작업을 잘못하면 자칫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시기 전에 전원 넣지 말고 날 이렇게 베어링 꼭 확인하셔서 쓰셔라. 그리고 그 한번 이 날물을 사시면 제가 봤을 때 선생님들 연마해서 쓰시는 건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날물 같은 경우에는 연마하는데 보내주면 연마를 해서 보내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선생님들 시중에 파는 다이아몬드 숫돌 있죠? 다이아몬드 숫돌 잎도 가장 고운 거 사셔가지고 또 위에 물 뿌리지 마시고 왜 유리창 닦는 청소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숫돌에 좀 적셔가지고 트리머나 이거 루타 비트 뒤에 보면 면이 평평한 쪽으로 대고 이렇게 면을 조금 이렇게 가시면 좀 갈아서 쓰실 수도 있어요. 옛날엔 다 갈아서 썼어요. 물론 이제 카바이드로 돼서 잘 갈리진 않는데 그래도 다이아몬드 스토리는 생각보다 좀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뭐 몇 번 정도는 그렇게 갈아서 쓸 수도 있으니까 정말 연마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한 게 뭐 카빙 이렇게 나왔는데 저번에 전창목 회장님인 선생님이 저한테 뭐냐 카빙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거를 먼저 하면 좋을까요? 뭐 수업을 할 때 선생님 뭐 이런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일단은 선생님 물론 수작업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수작업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좋죠.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전동 조각기예요. 조각기인데 뭐 조각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고 뭐 파지를 뭐 좀 하기가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망치로 뚫리거나 하는 게 좀 힘들 때 대용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보통 시중에서 나와 있는 조각기 그러면 방식이 그냥 크게 보면 한 두세 가지가 돼요. 첫째는 전동으로 하느냐 에어로 하느냐 뭐, 그게 가장 큰 분류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날물이 앞뒤로 이렇게 작은 진동으로 깎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그냥 조각기는 아닌데 사람들이 조각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조각기가 아니고 연마기죠. 연마기. 이게 작은 그라인더 연마석 날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이렇게 회전을 하면 그걸로 나무를 갈아내는 전동 연마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동 조각기 같은 거 한번 선생님들이 그 기자재 신청할 때 하나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뭐죠? 그 도마 같은 형태의 여기다 문양 패턴 넣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되면 쪼로록 선만 따라가면 깎아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전동 조각기 같은 것도 한번 선생님들이 뭐 교보제 작업을 하시거나 연구 수업 하실 때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뭐 브랜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작은 계산은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전기식으로 된 거, 뭐 그거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 위에 거 있는 지금 제가 이 교대 만든 거 위에 전동 조각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얘가 예전에 제가 써본 거예요. 일제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힘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목기 그릇 같은 거 뭐 이런 작업할 때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뭐 샤프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선생님들이 일선 수업하면서 사실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고 뭐 목공 수업이라는 활동을 하는 동안에 계속 따라오는 얘기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마에 관한 건데 샤프닝 그라인더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건식이냐 숙식이냐. 건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죠? 날물을 물에 적시지 않고 그냥 있는 말 그대로 건식으로 갈아내는 거예요. 습식은 말 그대로 숫돌이 물에 담궈져 있는 상태에서 물이 표면으로 식혀주면서 이렇게 날물을 가는 거죠. 자, 습식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가 좀 늦어요. 회전하는 속도가. 왜냐하면 너무 빠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이 다 사방으로 다 튀어버리겠죠. 생각보다 속도를 조금 천천히 돕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중학생 정도의 중학교 1, 2학년도 충분히 선생님들하고 날물 연마하는 거 같이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그 습식 연마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뭐 평카를 가느냐, 창카를 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거기에 장착할 수 있는 지그류가 많이 나와 있죠. 그게 장점이라고 하면 초심자들도 정확하게 그런 거를 연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비용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건식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나와 있는 날물용을 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샤프닝을 하는 게 아니고 건식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면삭이에요. 이빨이 깨진 거를 바로 잡고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샤프닝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쇠가 그 열풀림 현상이 생겨서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탁상 그라인더 하면 연상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선생님들 제가 시중에 가서 보면 제가 느낀 뭐냐면 그라인더를 처음에 사면 거기에 달려있는 휠이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휠이 대부분 그냥 막 철봉용이에요. 보면 선생님들이 그 입도가 얼마짜리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날물을 쓰는 건지를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라인더 휠 같은 경우에 한번 검색을 선생님들 인터넷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스댄용이냐 초경갈 가는 거냐 아니면 철을 가는 거냐 휠의 재질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요 들고 있는 연필이 그라인더 휠에 됐을 때 갈리는 정도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갈고자 하는 소재에 따라서 뭐 휠을 바꿔서 끼는 게 좋고요. 보통 보면 제가 뭐 브랜드를 말씀드리기엔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그 목공 날물용으로 좀 괜찮은 브랜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중에 찾아보면 그런 거로 만약에 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연말 수업도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습식 그라인더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습식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그 재질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 320번 정도 입도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재패니스 워터스푼 그래서 이제 완전 광택이 나는 거 마무리용. 그 다음에 하나는 보통 우리 하이스라고 말하는 카바이드 날이나 뭐 이런 그런 아주 딱딱한 용을 갈아야 되는
뭐 그런 휠이 또 따로 있고, 휠도 얘들도 수직 그라인더도 종류가 세 종류 됩니다. 그래서 연마하시고자 하는 거기에 따라서 휠을 뭐 바꿔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드버닝은 뭐 선생님들 크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우드버닝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온도 조절이 되거나, 그 다음에 그 안에 인두 맨 앞에 있는 팁 자체를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좀 좋죠. 그래서 뭐 다양한 그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좋은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기본형 정도만 해도 아이들하고 뭐 이름 쓰고 뭐 간단한 패턴 문양 새기거나 뭐 꽃을 그리거나 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세밀화하거나 조금 뭐 좀 깊은 그런 작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앞에 인두 팁을 교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이 되는 것, 그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고요, 선생님. 아마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거나 목공 활동을 하시면,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짜임, 조이너리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뭐 나사못이나 이런 걸 하던가 아니면 요런 공업화된 요런 조인팅 방법을 쓰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조인팅 방법은 크게 보면 비스켓 조이너, 그 다음에 목심을 하는 듀얼 조이너, 그 다음에 테논핀을 쓰는 뭐 도미노 조인팅,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쓰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기능이나 이런 거는 거의 같아요. 왜냐면 맨 위에 있는 비스켓 조이너라고 하는 게 기본 설계가 처음에 나오네요.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뿌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약간 개량화해서 목심을 쓰게 만든 게 듀얼 조이너. 그래서 말 그대로 목심 구멍을 두 개를 한 번에 쏠게,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선생님들이 아마 가장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도미노 조인팅이라고 해서 비스켓 건빵처럼 생긴 테논 칩을 쓰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온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 맨 마지막에 나온 게 꼭 좋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항에 따라 다 틀린 건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 학생들이 체험하는 정도면 판재 조립하고 상자 조립 같은 경우에 사실은 듀얼 조이너나 도미노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쓸 줄 알면 그냥 비스켓 조이너만 갖고 하셔도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더 쉽죠. 쉽죠. 작업하는 게 이렇게. 근데 이제 조금 뭐 디테일하거나 조금 뭐 강성을 요구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하면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실제로 요 세 가지 모델 중에 써봤을 때 유지비가 재고 적게 드는 거는 듀얼 조이너가 가장 적게 들고요. 얘는 그냥 시중에 있는 목심을 쓰면 되는 거니까 하나에 뭐 몇 원 단위고, 그 다음에 도미노에 나오는 테논 칩 같은 경우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잖아요. 보통 뭐 8에 30 정도? 뭐 10에 30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매가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참 한 500원까지 됐던 것 같긴 하거든요. 제 기억에. 지금 뭐 줄어도 그렇게 많이 줄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하고 여러 비용을 생각한다 그러면 듀얼 조이너가 좋죠. 근데 이제 듀얼 조이너가 그럼 장점만 있냐?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비스켓 조이너는 구던 방식이 기계 밑에 원형 작은 톱날이 달려 있어요. 작은 원형 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밀면 원형 톱이 나무를 깎아내는 형태. 비스켓 조이너는. 그 다음에 듀얼 조이너는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기계 본체 앞에 드릴 비트가 두 개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찔러 넣으면 구멍을 두 개를 동시에 뚫는 그런 방식. 그 다음에 도미노 조인팅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드릴 비트가 돌아가는데 얘가 좌우로 수입으로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미노 조인팅 같은 경우에는 비트의 굵기를 떠나서 예를 들면 뭐 3mm 짜리를 하든 10mm 짜리를 하든 내가 이게 구멍을 뚫는 드릴링 작업을 할 때 생각보다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가 긁으면서 들어가니까. 근데 대신 단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얘가 긁는다는 얘기는 좌우로 흔들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립을 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쑥쑥 빠져요. 그런 장점이, 뭐 단점이 있고요. 나중에 만들었을 때 내구도나 뭐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듀얼 조이너가 제일 낫고요. 제가 목공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려요. 시중에서 가구 생산하는데 비스켓 조이너하고 도미노 조인트는 하나도 안 씁니다. 목심으로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현장에서 가구 생산할 때 뭐 몇백만 원짜리 가구를 생산해서 그걸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심 같은 경우에는 뭐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도미노도 그렇고 목심도 그렇고 티문핀도 그렇고 실제로는 얘는 모양만 깎은 게 아니고 약간 크게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압축을 한 거예요. 압축을 해서 건조를 한 거라 얘가 나중에 본드 넣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얘가 본드를 먹으면서 딱 그 틈새를 딱 메우는 형식이에요. 근데 시중에서 아주 저렴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렇게 압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모양으로 깎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더 헐렁해져요. 그래서, 너무 저렴한 목심은 안 쓰시는 게 좋지 않나. 뭐, 스켓도 마찬가지고, 캐논픽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제가 설명드린 게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선생님들 혹시 뭐 제가 질문 받고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게 있을까요? 질문이 없으실 것 같은데? 아, 네, 그래. 그러면 네, 오늘 네, 강의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늦은 시간까지 네, 교육 들으시느라 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교육은 네,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 저희 다음 달도 있고 그 다다음 달도 계속 교육 진행 있으니까 그 실습 교육도 아마 다음 달 중에 아마 네, 계획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진흥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한번 다들 좀 네, 보시고 네, 신청해 주셨으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교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